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실험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험 장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기술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치들의 어떤 연결과 작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적어도 서너 기구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장비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계략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책마다 우리 실험 보고 실험에 관련된 이러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러한 계략도가 잘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험 보고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장치를 구성하는 각 장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각각 기록하는 특히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적어도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그 다음에 장치의 또는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겠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발달되어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한 실험하는 장면도 찍어서 이렇게 실험 보고서에 첨부할 적에 그 평가하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좋다. 기후 조건 계속 나오는데요. 온도와 압력, 습도. 압력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실험, 예를 들어서 방막 성장 실험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그 실험하는 아니면 샘플을 만드는 그 과정의 그 조건들을 정확히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요, 그 내용 또한 보고서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수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으로 실험 장치 각 부분에서 측정해야 하는 그 항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초물리 실험이라는 변이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이를 기록하고 속도를 측정하려면 시간의 변화도 또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변수들, 우리가 가속도 중에 속도가 변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러한 변수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토게이트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어떤 정해진 두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이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을 바꿔가면서 이 고정된 변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아주 첨단 시스템인 포토게이트 시스템으로 측정한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각 측정 장비의 조작이나 교정 방법, 예를 들어 calibration 그러는데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적에 이런 calibration 방법을 꼭 써야 될 겁니다. 미세 질량을 측정하는, 예를 들어서 0.0001g 정도까지 측정하는 그런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수치가 요동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럴 적에 물론 그런 요인들을 제어를 많이 하고 나서 항상 calibration 먼저 교정을 해서 안정된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저항 과정에 대해서 수행한 순서를 계략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게 필요하다. 설명해 놓는 게. 그리고 실험 방법의 순서도 이 도시가,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실험을 어떻게 했던 그 흐름들을 자세하게 도식화해 놓은 그런 플로우 차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도에 나가 보시면은 포스터들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그 실험 노트를 사실 한 페이지에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실험 보고서를.
거기 보면은 플로우 차트가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진동 실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실험 장치를 설명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칸틸레버를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 이것이 앰플리파이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것을 AD 컨버터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 연결해서 디지털화 시켜주는 그 데이터를 여기 PC에 저장한다는 이러한 도식도를 흐름도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주파수 응답 함수 측정 흐름도인데요.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force transducer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흐름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어졌던 그러한 어떤 장비나 과정들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서 측정 흐름도로서 이렇게 표시해 줌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실험 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열 전달 실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워 컨트롤러와 그죠? 이 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서피스 템퍼처 아주 유니폼한 일정한 그 서피스 템퍼처가 몇 도라는 걸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템퍼처 인디케이터 온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서모카포를 여기 달았다. 이런 것들을 실험에 이용했던 그런 자연 대류, 실제적으로 공기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다음에 강제 대류, 내가 어떤 요인을 줘서 외부에서 요인을 줘서 강제적으로 일으킨 그러한 대류에 의한 열전달 실험 장치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이렇게 설명해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금방 앞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류열 전달 실험을 우선 하고요. 이렇게 시험 모델인 전기로 가열할 수 있는 평판을 풍동 안에 설치한다 해가지고 각각의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근데 보면요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으로 그냥 이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자기가 실험을 할 적에 아주 집중하고 그다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연구 노트나 실험 노트에 적어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시험 보고서에 잘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예를 들어서 기초물리 실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적혀서 나오죠, 그죠? 실험책 교재에.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적는 그런 센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 및 고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하여서 얻어진 결과들을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또한 디스커션을 할 건가 의논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냥 raw 데이터 그냥 막 얻어진 그 데이터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x를 측정하고 t를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공식을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측정한 값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단 기록을 해야 되겠다. 기초물리 실험 같은 경우는 기록을 따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형광감 두 개를 측정을 해보니까 벌써 기록을 해진 raw 데이터 파일들이 있죠. 그것을 오리진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그죠? 수입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x, y 축을 주면서 그렸죠. 그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성 방법으로는요, 측정된 자료의 값을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한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근데 내가 실험을 한 오류가 뭔가 있어서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가급적 고의로 수정한 일을 피해야 된다. 측정값은 계측 장비가 허용한 범위까지 기록하고요. 가급적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의미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측정값을 그림이나 표로 나타낼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X축이 뭐고 Y축이 뭐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혈관광 노개면은요 어떻습니까? X축은 파장이 될 Y축은 인텐시티가 주로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속도를 아니면 속도를 측정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X축을 시간으로 하고요. Y축은 종속 변이는 변이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사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아주 좀 근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뭐 거기에 어떤 수정이나 너무 그런 걸 가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값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우리가 이거 기초물리학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효 숫자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1학년 때 읽었던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요.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의미 있는 단위가 0.05mm입니다. 20분의 1mm죠. 그죠? 그래서 순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0.01까지 이룰 수 있다. 마이크로미터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미터가 더 의미 있는 유효 숫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더 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작성할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요 좀 넉넉한 시간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실험을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들을 갖지 않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그림이나 표를 사용해 가지고 수집된 자료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그 표를 그렸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실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니면 그 바탕이 된 이론들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세한 제시한 어떤 표나 우리가 그림이 있었죠. 그죠? 정리했던 그 그림이 변화의 경향을 충분히 자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요. 이거를 그려본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Y축을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해보면요. 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때 기울기가 이 변화량이 있죠. 그죠? 이 변화를 충분히 경향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뭐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부분만 본문에 실어서 아니면 그림을 한 두세 개를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하나로 잘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것만 본문에 제시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부록에 자세하게 넣음으로 해서 좀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실험 결과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할 적의 어떤 유의사항인데요. 두 개 이상의 실험 표본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제시할 적에 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과 달리 이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표시했는데요. 그림과는 달리 표를 사용하여서 측정할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자료의 정확한 값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 점을 찍어놨는데 이게 정확한 값은 어떤 값인가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알기가 어렵죠. 뭐 예를 들어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유효 숫자까지 생각해가지고 수치를 적어주는 아마 그림은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값을 보여줄 때는 표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표에는요 번호와 제목이 있어야 돼요. 표 1, 뭐뭐뭐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치면은 표 1, 질량과 가해준 힘 이래가지고 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다는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그림 대신에 표로 나타낸다면 그 다음에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죠. 가급적인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여기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나 기울인 오를 피한다.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비교할 자료는요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서로 가까이서 이렇게 비교해보기 쉽게끔 또는 상하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한 단위를 그 표에 나중에 얘도 나올 수 있는데요. 표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사용한 단위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는 그리고 국제 단위 뭐 MKS 단위별을 주로 쓰겠죠, 그죠? 마이크로미터라든지 뭐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의 단위를 이용해서 주로 쓴다. 그 다음에 오차도 표에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자료에 저는 어떤 휴먼 에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오차의 장비의 측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림 여기 그려놨는데요. 그림도 이거는 숫자를 측정된 데이터를 도식적으로 우리 눈에 한눈에 보기 좋게끔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래서 자료들의 분포나 변화의 추세를 보기 위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들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변화하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의 작성 방법도 나오는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앞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하는 제목을 붙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힘과 아니면은 힘의 이 M의 변화에 대한 힘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은 간결해야 하고요. 그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림을 그릴 적에는 X축이 뭔가, Y축이 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부터 설명해야 되고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단위를 써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M이면은 여기에 킬로그램이라는 것을 써줘야 될 것이고요. F면은 뉴턴이라는 이런 단위를 써줘야지 저러한 물리량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에 붙일 때 이제 설명을 붙일 때 주의할 사항. 그 다음에 각 좌표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요. 측정 단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측정지 표현을 X축을 보통 독립변수로 하고요. Y축을 종속변수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변할 때 어떻게 이게 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에 보통 나타내죠. 보통 이걸 바꿔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X축을 보통 독립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시킬 것. Y축은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종속변수를 둔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데요. 표부터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표 1 이래가지고 표 제곱 붙였어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어떤 열전달 실험에서 복사를 하면 열전달률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stance 거리에 대해서 해놓고요. radiation 복사
heat transfer rate 해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리에 따른 이것들이 쫙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한눈에 정확한 수치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저 같으면은 여기에도 여기 적어놨네요. 자, 우리 보통 여기를 이것들을 여기로 보통 갈로로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량이 나타내주는 그 단위를 써주는 것이 바로 옆에 써주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그죠? 아니면은 이 칸을 없애버리면 이게 갈로로 해서 미리입니다. 레디에이션 복사율은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다, 그죠? 세기다, 그죠?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도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를 다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이 정리한 현대요. 아까 제가 이제 표의 중앙에 이것을 두니까 훨씬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척정거리에 따른 복사량과 복사된다. 아까 픽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한번.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 1에는 이것들을 이제 설명이 이제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distance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at transfer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좀 다음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앞에 표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렇지 distance가 멀어질수록 heat flux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으로 거리에 따른 열 전달률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더 선명하게 돼 있죠, 그죠? 앞에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증가함에 따라 측정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복사열 전달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명이 아주 여기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다 그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할 적에는 여기에 데이터점도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내삽 외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근접한 그러한 그래프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근데 논문을 쓸 적에나 실험 보고 쓸 적에는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논문을 낼 적에는 적어도 한 그림당 3문장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했는데 그 문단이라는 것을 패러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문단이 서너 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논문이나 실험 보고서에서도 그게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결과에 이제 고찰에 대해서 그 앞까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림이나 표로 우리가 결과들을 정리하고요. 자료들, 그죠? 데이터들을. 그다음 정리한 표와 그림 아니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널리시스와 디스커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디스커션이 뭐 사람들과 하는 그 디스커션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잘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그룹에서 토의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문장으로 제시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험 목적과 관련된 이러한 이론들과 이 결과들이 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토론해보면은 여러분들 실험을 진행하면서도 좀 알 수 있지만 이 결과가 이론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우리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이 보고서를 읽고 다음 실험을 한번 진행해보는 사람은 더 진일보된 이 개선 사항을 반영시킨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오차가 나오는 것인데요. 실험과 그리고 우리의 실험 결과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그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휴먼 에러로 그러니까 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고유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라 실험자의 오차나 아니면 환경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게 있다면은 그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들을 보완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차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초 물리학 실험 할 적에요. 적어도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 오차라는 게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을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했을까? 그 원인들을 한 서너 개를 꼭 적어보라. 찾으면 나온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충 이렇게 실험 노트에 적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찌게 잘 쓸 수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이런데 고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분명하지 않았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실험을 하는 동안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결과 고찰 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표나 그림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의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도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일관성이 없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찍히는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찍히는 점이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러한 점들은 이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다시 해봤는데도 그렇다면은 참 난감할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점들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향성이라든지 나타내어지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종속 변수들의 변화, 이 변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토의를 하다 보면요,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이유가 뭔가라든지 아니면은 예상했던 결과와 약간 차이 나는 것들을 오차의 범위가 오차의 수준이 아니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깊게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나 실험 보고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실험 전에 충분히 오차 같은 경우도 예상을 해보는데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실험 보고서를 쓰면서요, 우리가 실험 과정을 다시, 그래서 이 실험 노트가 필요해요.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장치나 과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시하는 게 요 실험 고찰의 결과 고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찰한 얘가 아까 전도 열전달 실험 이 책을 쓰신 분들이 기계공학과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열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체적인 예들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은 뭐 방사성장 가지고 하니까 좀 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제가 쓴다면은 또 기초물리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 고찰에 대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요. 저는
한 두 문장으로 나눠 쓰는 게 좋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실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제시해 뒀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놨네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은데 결과및 고찰들이 이렇게 몇 개의 문단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한편 측정 위치 그 디스턴스에 따라서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열 전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했는데 30mm에서 50mm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거 왜 그런가 예상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건데 급격하게 변하는 거니까 황동봉 시편 세 개의 접촉이 완전하지 않았다. 접촉이 완전히 돼야지 열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전도 열 전달이 아닌 대류 열 전달이 부분적으로 발생해서 그렇다. 우리는 전도 열 전달이 될 거라고 충분히 했는데 이 접촉이 완전하지 않아 뭐 이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자, 그것들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 및 고찰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요. 더욱더 명료하게 좀 함축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 걸 우리가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보고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실험한 내용부터요. 실험 수행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 줄 내지 두 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실험은 현관체 제작에 관한 실험인데 고상반응법을 이용해서 제작하였다. 그죠? 그리고 뭐 측정은 XRD 장비와 셈을 이용해서 결정선과 표면 형상을 측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실험 목적과 내용에 연관시켜 가지고요. 실험 결과에서 알아낸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해낸 어떤 소감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소감이라고 해놨는데요. 실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뭐 기분이 좋았다 이런 감정적인 소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실험 자체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측정한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 한번 보실까요? 복사전자 실험 수행하는 여론과 측정 사이의 거리 이 실험에 대해서 써놨는 것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이나 표에 대한 것들을 한두 문장으로 계속 요약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실험을 위해서 사용했던 참고 문헌들을 우리가 적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참고했던 오프라인에서 봤던 도서관에서 봤던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저자 이름, 책 이름 출판사와 출판 연도 뭐 이런 것까지. 전문 학술지 같은 경우는 저자 이름과 논문 제목, 학술지, 그 다음에 권수, 인용된 부분의 페이지 수 이런 것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인터넷 자료에 참고된 사이트의 주소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하면은 국내서적이다. 그러면은 저자 이름과 이거 책 이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판사 이름이고요, 출판 연도거든요. 내용 서적 어떻게 보통 여기에를 이렇게 기울임체를 쓰더라고요. 책 제목을 맞추게. 전문학술지는 이렇게 해서 뭐 언더라인을 해준다든지 파케이지에 그래서 몇 권 몇 호의 페이지 여기에 있다. IEEE Transaction Dramatics라는 이런 외국 저널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서 과제 예를 들어서 수강 분반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고요. 뭐 어디까지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좀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오던 그런 내용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간고사를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하는 시험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보려고 해요. 지금 수업을 언제 이 오프라인 수업을 언제 재개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말고사 한 번을 치는 것보다 중간고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도 줄게 되고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성적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흡수해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활동하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되게끔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